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5, 6월 사례 연습반 시작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주일 정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정도 부담이 정도 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일찍 끝나니까 상관없습니다. 1, 2월 하고 3, 4월에 했던 그 이론을 사례에 적용시켜보고 객관식 기출 문제도 확인하고 그리고 논술형 기출 문제도 확인하면서 이 사례 적용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5, 6월 사례 연습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론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례에 적용시켜 보면서 조금 더 정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 6월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어느 정도 이제 끝내가고 있고 또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실습도 있고 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5, 6월 그냥 특별히 어떤 성과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내 실력을 다질 수 있고 또 전문가해 볼 수 있고 좀 더 지식을 정교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하셔서 5, 6월까지 내 이론적 지식들을 보다 정교화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5, 6월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7, 8월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7, 8월은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고 7, 8월부터가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이론적 지식을 얻기에는 이제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죠. 그만큼 이제 5, 6월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론과 그 모의고사의 징검다리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고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5, 6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론 지식을 한 70%, 80%까지는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다 내 걸로 만들고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차후에 좀 보강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7, 80% 이상은 내 지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6월 말이다. 그러니까 5, 6월 끝나면 임용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6월에 다시 한번 공개 모의고사 있죠. 그때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임용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5, 6월까지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 완성시키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목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좀 더 노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서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5, 6월 목표는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고 5, 6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6월이 끝날 때쯤 공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평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 6월 간단하게 강의 안내 OT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 방향, 방법,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이렇게 OT 하도록 하죠. 앞부분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강의 계획과 자료 안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1, 2월, 3, 4로 거의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생명의 서라고 하는 유추한 시인의 시인데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이런 시가 있냐 생각 들고 뭔가 그 어떤 강인한 의지 자기가 자신 어떤 지식이나 생명,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인한 의지, 어떤 역동적인 생명성,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딱 보자마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시 중에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야, 이거 너무 이제 말장난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을 정도로 약간 현학적이고, 그런 시 중에 하나이죠. 총 이제 3년어로 되어 있죠. 마치 우리가 서우번 결처럼
또는 도입 전개 정리, 뭐 문제의식, 어떤 치열한 어떤 그 번뇌 과정, 그리고 성취, 이렇게 3단계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죠? 이 변증법적 논리도 그렇고 그런 논리하고 좀 연관돼 있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볼 때 좀 괜찮은 시다라고 생각 들고 상당히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에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나부낄 때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도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 나부끼고 거울로 서면 운명처럼 나와 대맺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뭐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나의 지식이 그 어떤 의문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내가 그동안 어떤 그 했던 그 공부들, 내가 배웠던 지식들, 뭔가 그 의문을 품고 그게 이제 나의 어떤 그 내면적인 지식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또 삶도 마찬가지, 내 삶도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의 지식 또한 그렇지 못한 마치 이제 병든 나무 이제 자신이 이제 여기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자기 병든 나무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병든 나무처럼 이제 생명이 이제 부대끼면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만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극한의 상황에다가 자기를 이제 몰아넣고 거기서 이제 나를 그리고 삶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아라비아 사막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든 뭐 상관없습니다만 저 아라비아 사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한적인 상황으로 자기를 내몰겠다는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이제 그 백일이 엄청나게 뜨겁게 이제 장렬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모르 속에 죽은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자신의 본연한 자신을 찾기 위한 현실적인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갈구했던 지식과 그 지식이 내 속에 과연 어느 정도로 내면화되어 있는가 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찾기 위한 어떤 그 고민의 어떤 그 방황의 그런 시작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전체는 이제 정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게 될지니.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따옴표를 치고 있잖아요, 그죠? 따옴표를 치고 여기 앞에 얘기하는 나와 여기서 얘기하는 나가 다르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대로 된 지식을 정립하지 못한 나 또는 그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한 현실적인 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식을 내면화한 나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본질을 찾은 나 뭐 그런 이제 본질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현실적인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가 서로 이제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어느 사고에 올해 모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본질적 지식을 갈구하기 위한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시가 아닐까 뭐 생각해 봅니다. 생명파 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름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장을 연 이유는 우리도 이제 어쨌든 수험 생활을 하면서
수험생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임용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도 임용에 좀 더 적합하고, 또 이 지식이 이제 그야말로 겉도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5, 6월 과정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이 개념을 좀 더 정교화시키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공부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세부적인 사항은 좀 바뀌지만 큰 줄기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젠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관점을 주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아예 제시문에서 아이젠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아이젠의 관점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시문의 김교사의 견해에 나타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관점에서, 그러면 김교사의 관점에 나타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뭔지는 그 제시문을 읽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경우는 좀 지식을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적용하는 거죠. 개념을 잘 활용하고 사례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례가 대부분이죠. 사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오픈형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 이상은 오픈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조금 유출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개념을 정교하게 내 걸로 잘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비 방법을 잠깐 보시면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일단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는 인출하지 못하면 못 씁니다. 객관식이 아닌 이상. 논술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아웃풋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두 가지가 요구되죠. 첫 번째는 잘 이해하고 있자. 두 번째는 그 개념을 잘 암기하잖아요. 근데 암기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암기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가능하면 5, 6월까지는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좀 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7, 8월을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 6월까지는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중요한 사항을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 중요한 거는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겠다. 이번에 거의 90% 이상은 외우겠다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시죠. 조금 덜 중요한 거는 이제 7, 8월, 90일을 미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는 5, 6월에는 좀 더 이걸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더 정교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력을 강화시키자는 건데, 결국은 이 개념을 얼마나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죠. 이거는 문제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개념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형 문제입니다. 오픈형 문제를 잘 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럭비공처럼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오픈형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픈형의 최적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겠죠. 최적의 전략은 개념을 잘 정리하고 이해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형 문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100%는 아니지만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출제 채점 기준표를 보면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채점 기준표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잘 언급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잘 언급하면서 플러스 거기다가 내 생각만 조금 가미해주면 거의 대부분은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채점 기준표, 개념과 관련된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잘 언급하면서 내 생각을 조금만 가미해주면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사례를 풀면서 좀 적응력을 좀 높여나갈 필요는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오픈형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제시문에 어떤 취지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그 중요한 이제 개념을 찾아냅니다. 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개념이다. 개념을 찾아냈으면 그 개념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잘 안 되면 개념을 먼저 서술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미해서 그랬을 때는 가능한 이 개념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서술해주면 된다는,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그 만점 받고 이런 학생들 보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설명했던 이런 방식으로 뭐 사례 연습부터 그렇고 이제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이런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했더니 뭐 점수를 다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제가 경향이 어떻게 변화되든 큰 변화는 없지만 세부적인 상황은 변화되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되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한마디로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정교하게 정리해 놓자. 요거 하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5, 6월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마음먹은 거 올해 끝내겠다 생각하시고요. 5, 6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빈둥빈둥 대충대충 보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게 제가 경험상 알고 있는 부분인데 대표를 보면 이제 선생님 저는 5, 6월 뭐 재학생이라서 실습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빠지게 되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어떤 친구는 아예 이제 강의를 안 듣고 그동안 뭐 3, 4월까지 공부했으니까 7, 8월 배워 하는데 7, 8월 뵀는데 별로 와서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을 거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게 없다고 하면서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하시든 강의를 듣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 6월을 내가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를 잘 계획 세워서 정말 이 5, 6월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5, 6월 잘 보내야지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모의고사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내 실력을 좀 더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5, 6월 잘 못 빼놓으면 7, 8월부터 막 허겁지겁하게 돼요. 남들은 모의고사 척척 푸는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못 풀고 있고 비교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7, 8월부터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해야 될 입장인데 실력이 아직 없어서 뭔가 지식을 습득해야 될 입장이게 되면 좀 굉장히 벌써 한참 뒤처지게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과정도 활용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5, 6월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죽으라고 해야 되겠다. 5, 6월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 일단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제 뭐 3, 4월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줄기는요, 반복 학습을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에 바로 1회도 갑니다. 쉬는 시간 우리 15분 정도 가질 계획인데 강의 끝나자마자 강의에서 다뤘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10분 정도 복습하고 나머지 5분 휴식
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 그러니까 오늘 예컨대 이제 첫째 시간 하고 쉬는 시간 복습했죠. 두 번째 시간 쉬는 시간 복습. 세 번째 시간 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3교시 끝나면 그 3교시 내용을 다시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10분 복습하고 체크박 메고 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 강의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복습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1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일별 한번 해볼 거예요. 월, 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금, 토, 일. 자, 그러면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교육과 강의겠죠. 편의상 세 부로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인강 들으신 선생님은 월요일 거로 화요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화요일을 수요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강의가 하루 뒤에 올라오니까 바꿔서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오전에 보면 이제 월요일 강의 오전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1회도 강의 내용에 대해서 1회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전체 다 끝났으면 요거 빠르게 다시 한번 쭉쭉쭉쭉 이 세 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끝나면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10분 쉴으니까 30분 다시 잡으면 됩니다. 30분 만에 오늘 내용 다시 복습. 그죠? 이건 10분씩 복습했죠. 이거는 이제 총 3개 분량이니까 30분 정도 잡으시면 돼요. 똑같이 10분씩 했고 이렇게 30분 만에 쭉 끝냅니다. 요거 뭐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제 밥 먹으면서 친구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거 먹으면서 내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후,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제 3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1, 2월, 3, 4월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조금 부족하면 3시간, 많이 부족하면 4시간. 그 각자 자신의 교육학 실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훑어봅니다. 다시 3시간 정도 4개 3가지를 오늘 배운 내용을 약 3시간 정도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1시 반에 우리가 끝나니까 우리가 수업이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나고 만약에 이제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1시 반 이후에 내가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 밑에 1층에 미리 말씀하십시오. 강의가 조금 늦게 끝나서 강의 넣어달라 하면 아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뒷부분 못 들은 건 이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럼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식사하겠죠. 식사하면서 이거 다 끝내도 되고요. 3시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죠. 6시까지. 시간은 유연하게 잡으십시오. 알아서. 요 정도 한 3시간 또는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해서 그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때 복습할 때는 이전에 시간이 이제 많이 할애됐죠. 그죠? 많이 할애된 만큼 수업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에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거나 다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가볍게 쭉쭉 읽어보면서 그냥 읽어는 보시죠. 그냥 쭉 읽어는 보고 일단 수업에서 다뤘던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암기까지 하려고 하고 넘어가시도록 암기까지 이때는 물론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쭉 그냥 이해만 하고 이때는 암기까지 하고 암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암기 못하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완벽을 해야 되겠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분량별로 페이지 수를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지정된 시간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가자. 암기는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암기할 때는 주요 키워드만 딱딱 파악해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만 내 말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자,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은 이제 전공하러 가는 거죠. 저녁 식사하고 전공. 그다음 화요일도 마찬가지다. 매 시간마다 다시 복습하고 또 3시에서 4시, 5시 또는 6시까지 다시 한번 복습, 정교화 복습하고 또 저녁에는 역시 또 전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없는 수목금토 이런 이제 교육과 강의 없죠. 전공 강의 있겠죠. 전공 강의가 있는 날 뭐, 근데 뭐 금요일이다. 금요일 하루 종일 전공 강의 한다. 그러면 이때 빼고요. 이때 빼고. 이때 전공 강의 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공 강의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쉬는 시간 진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복습, 식사를 가기 전에 전체 쭉 먼저 복습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면서 다시 1, 2, 3교시 했던 거 다시 복습. 30분만 잡으면 되겠네. 쭉쭉쭉 읽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교시 끝나고 6교시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했던 건 아니지. 오전 거는 어차피 복습했죠. 점심시간에. 오후 거 집에 가자마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 그 다음날 바로 쭉 다시 전공 몇 시간 잡아서 쭉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전공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를 들어 수요일날 합니다. 수요일날. 자 이제는 수요일날은 월요일 내용을 수요일날 복습합니다. 화요일 내용을 목요일에 복습. 역시 마찬가지로 3시간이면 됩니다. 오전 3시간. 뭐 3시간이죠. 두세 시간 정도 걸린다 싶으면 2시간.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2-3시간 정도 복습.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전부 다 전공. 이렇게 하면 몇 번 봅니까? 한 번 봤죠? 2번 봤죠? 3번 봤죠? 벌써 3번 봤습니다. 그죠? 동일한 내용을 3번 복습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 열심히 복습했기 때문에 좀 쉬울 겁니다. 복습하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이때 전공 강의가 있죠. 전공 강의 있는 날 뭐 없는 날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 전공 공부합니다. 전공 비중 상당히 많죠. 일요일은 뺍니다. 일요일은 그냥 보충 시간.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일찍 자고 놀자 이렇게 하도 좋고요. 뭐 이렇게 이때는 이제 좀 이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교육학이 좀 부족하면 교육학 보완, 전공이 부족하면 전공 보완 이렇게 보충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요일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되겠죠. 토요일은 이제 다 전공입니다. 전공 전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첫째 주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두 번째 주 교육심리 들어갑니다. 교육심리 1. 그럼 교육심리 1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심리 1 수업 듣고 복습, 그 다음에 다시 정교하게 또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요때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문제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줍니다. 지난주 내용 이때 2주차 때 교육심리를 강의를 들으면 간단하게 30분 정도 할애해서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거 A를 할게요. A를 복습합니다. A를 30분이면 돼요. 우리가 30분씩 요거를 압축시켜서 30분 동안 빠르게 보면 빠르게 쭉쭉쭉 훑어보는 거죠. 빠르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B로 갈게요. 그 다음에 B 들어갑니다. B.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육심리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 요 시간에 지난주 했던 교육과정 30분 안에 끝내고 요거 3시간 안에 끝냅니다. 그죠? 화요일날도 마찬가지. 화요일도 지난주 했던 교육과정 끝내고 또 3시간 안에 3시간 동안 또 요거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심리.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교육심리 2죠. C다. 역시 마찬가지로 A, B, C를 공부하는데 요거 30분 안에 끝냅니다. 앞에 거 10분 안에 끝내고 뒤에 거 20분 안에 끝내고 요거 이제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누적 복습이 될 수 있도록 누적 복습. 요거 이제 앞에 30분 안에 끝냈으니까 10분 안에 어떻게 봅니까? 그죠? 빠르게 훑어보는 거 쭉쭉쭉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전주 거 20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세 번째 주에 했던 거 요거를 3시간 할애해서 복습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복습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여러 번 복습이 됩니다. 누적 복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주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우면 이제 하나씩 떨구면 되죠. A 떨구고 B, C, 그 다음에 D 공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가면 돼요.
마지막 주 8주다. 그러면 교육행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교육행정, 그 다음 주 8주 끝나고 이제 6월, 7월이다. 그럼 7월 또 역시 그대로 같이 돌아야 됩니다. 교육행정 빨리 끝내고 뭐 교육과정 다시 앞으로 와서 교육과정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 강의 특징은 5, 6월은 일단 강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이론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하고 문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문제 속에는 기출 문제도 들어있고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례를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자, 객관식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살핀다 할까? 그러니까 논술과 관련되는 객관식 문제를 살필 거예요. 논술과 관련되는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논점을 이해하고, 이런 논점들이 출제되는구나 이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그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논술과 대비해서 논술의 어떤 그 중요한 논점을 확인하는 용도로, 간단하게 말하면 논술과 관련되는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적용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논술의 중요 논점을 확인하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논술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니까 그 중요한 문제들 중심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 그 객관식 문제를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해서 풀고 또 새로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기출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 방향은 이론 정리하고 간단하게 이론 정리는 핵심 속속으로 합니다. 근데 교재상 뭐 여러분들이 핵심 속속으로 보셔도 좋고요. 기존의 상학원 합격 지수 상학원을 보셔도 좋고 뭐 요점 속속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강의는 핵심 속속으로 나갑니다. 핵심 속속.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거예요. 뭐 상학원을 보든 핵심 속속을 보든 일반적으로 뭐 비슷비슷하게 갖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편리성으로 보면 핵심 속성이 편리하죠. 한 권으로 됐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상학원은 내가 그동안 이제 1, 2월, 3월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필기도 돼 있고 해서 이제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상학원이 좋고요. 각자의 이제 취향이나 편리성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자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5, 6월 강의 계획표가 있죠. 자, 4주하고 6주에 첨삭 과제가 나갑니다. 그 밑에 이제 인강생 첨삭 안내가 있죠. 인강생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카페 거기 주소 있죠. 거기 우수 회원으로 등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수 회원으로 등급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수업 관련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수회 등급한 다음에 5, 6월 교육과 논술 연습 게시판이 첨삭 과제가 나갈 즈음에 4주차 정도 즈음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인원이나 날짜 제한이 있으니까 마냥 제가 여러분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아마 그 교육과 논술 연습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뜰 겁니다. 잘 보시고 그 4주차 즈음에서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공 기재하시고 이미지 파일 잘 보이게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 합격 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직강생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 잠깐 보시면 이제 스터디 신청란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거기 보면 스터디 조직 신청합니다. 뭐 신청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5, 6월 스터디 반은 3, 4월에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 뭐 계속 이어서 해도 좋고요. 나는 다시 시작할래요 하는 분들은 뭐 다시 해도 좋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로 신청하셔도 좋고요. 스터디 신청 안 하셔도 상관없고, 스터디는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스터디 방법은 스터디 신청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어떻게 할 거냐? 스터디 조직의 기준은요.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응시 과목이 있죠. 응시 과목과 두 번째 응시 지역. 요거 가능하면 같은 과목, 같은 지역으로 묶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스터디 조직 신청란에 있는 것처럼 이거 같은 지역, 같은 전공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빼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능하면 같은 과목, 같은 지역 중심으로 1, 2차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경력, 초수, 재수, 삼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재수 이상을 원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딱딱 전공 과목별로 딱 자기가 원하는 수만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요 요구사항은 제대로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터디 조직은 요 세 가지가 기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응시 과목과 응시 지역, 시험 경력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스터디를 조직하게 됩니다. 요건 쉬는 시간에 작성해서 요 앞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요도 체크라고 돼 있죠. 중요도 체크. 아까 그 지난번 3, 4월까지는 그 괄호해서 쟁점이 들어가 있었어요. 쟁점. 어떤 쟁점들이 이제 출제될 것이다 생각하는 예상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면 이제 5, 6월은 별표로 돼 있습니다. 별표. 그러니까 별표가 이제 여기 보면 2개가 있고 3개가 있죠. 일단 2개와 3개는 동급으로 보시고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5, 6월은 이 별표 2개, 3개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요것만 잡아도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별표 하나.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별표 없는 거. 이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별표 하나하나 별표 없는 거는 7, 8로 해도 늦진 않습니다. 근데 별표 2개, 3개는 7, 8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이 많지만 공부 좀 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2개, 3개는 동급으로 보시고 반드시 5, 6월에 잡겠다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체크는 옆에 놓고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 하기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물입니다. 요거 중심으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 기출문제 2024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추가 모집까지 해서 본격적으로는 2014학년도부터 출발합니다. 2014학년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논술시험이었죠. 2013학년도는 특수만 해당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부 다 교육 심리만 출제됐던 부분이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요. 어쨌든 한번 시험 보고 2014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술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죠? 2014년 최근에 근래 한 뭐 5년치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좀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훑어보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가 없죠. 가끔은 공부 안 되고 할 때 한번 기출문제 한번 슬쩍슬쩍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기출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면요, 공부할 때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OT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네.